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엘마의 스티브 벨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가장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벨마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2년 반 가까이 이탈리아에 살면서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이탈리아에 살면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것일 것 같아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오늘 한번 대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드는 비용은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비용이라서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탈리아 북부지방에 위치한 밀라노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밀라노 물가가 정말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비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밀라노 물가가 이제 혜진님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도 물가가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유로화가 바로 1,500원입니다. 1,500원. 지금 심지어 유로 환율이 미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생활비들을 한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아마 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유로 기준으로 2024년 11월 중순 기준에 유로 금액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한화로 계산한 가격은 자막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항목들, 과연 밀라노에서 살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거비, 생필품, 식료품, 외식비, 핸드폰 요금, 대중교통비, 기타. 저희는 지금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돈을 나눠서 지금 가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이 항목대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렌트비입니다. 이제 주거비죠. 주거비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디에서 사냐, 어떤 타입에서 거주하냐, 뭐 스튜디오 타입이냐, 아파트냐, 음식하느냐, 너무 다양한 거주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 형태의 거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티브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뭐 예산에 제한이 없다면 물론 막 밀라노 도시 센터에서 정말 좋고 예쁘고 나름 현대식으로 에어컨도 갖춰지고 정말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현실적인 유학생들 좀 예산을 아껴야 되잖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들이. 근데 저희는 조금 가성비 좋은, 그래도 좀 아주 위험하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지금 총 2군데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살았던 곳은 이제 속 시원하게 가격을 좀 공개하고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들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는 저희가 렌트비 1,200유로, 공과금 100유로 이렇게 잡아뒀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밀라노 도심을 크게 3구역으로 나눠봤거든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공식적인 도시의 구분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눠봤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1,700유로를 미니멈으로 잡았는데 2명이서 거주가 가능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갖춘 그런 스튜디오나 아파트먼트를 구하려면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센터 구역은 진짜 최소 1,700유로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물론 더 저렴한 곳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좁은 스튜디오나 아파트먼트는 솔직히 보지 않았고 조금 위험한 지역은 아예 걸렀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오모에서 걸어서 5분 컷이었던 정말 센터 한가운데에 있는 빌딩에 2016년에서 17년까지 살았었어요. 정말 도심이고 리나신트도 걸어서 진짜 금방 갈 수 있고 스튜디오 타입이었고 원룸이고 개인 화장실, 주방 이 갖춰진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920유로였습니다. 월세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체감이 되나요? 18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되는 거고. 맞아요. 가장 메인 센터, 저는 이제 가봤거든요. 지금 현재 밀라노에 있는 애플스토어 근처에 바로. 맞아요. 피아차 리버티 있는 그쪽이어가지고 진짜 비싼 곳이어서 거기 이제 벨마님이 이제 7, 8년 전에 유학을 하러 왔을 때 거기에 거주를 했거든요. 여튼 제가 살았던 곳을 이제 그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컨택 아닌 컨택을 해봤는데 물론 2명이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지금 가격을 물어보니까 최소 1,450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라노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1,000유로 가까이였던 집이 똑같은 컨디션에 오히려 조금 더 낡아졌는데 지금은 1,500유로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에리아 1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에리아 1은 밀라노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큰 동그라미 라인 안에 있는 곳을 저희가 에리아 1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최소 한 1,300유로에서 2,000유로 정도 렌트비로 내면 두 명이서 살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컨디션의 집을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느냐, 트람이 다니느냐, 뭐 기차역이 있느냐 이런 대중교통이랑 동네마다 치안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평균적인 값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정말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에리아 2는 이제 트람이 아주 흔하지 않고 버스가 조금 더 많이 다니고 도심까지 만약에 메트로를 타게 된다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구역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처음 살았던 동네가 포함되어 있죠? 네, 예전에 살았던 동네는 아포리였습니다. 아포리는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치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거의 매일 스티브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밤늦게 다녀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센터에 굳이 한가운데 살았던 이유는 혹시 모를 치안 문제 때문에 좀 센터에 살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저희 말만 믿고 너무 이렇게 그런 주거지를 고르지 마시고 꼭 주변에 지인이나 뭐 계약하시기 전에 가보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리고 특히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그 동네를 꼭 가서 한 번쯤은 보시고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보다는 저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침은 누구나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괜찮은데 저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트가 있나, 이제 약국, 맞아. 다음에 지하철, 뭐 경찰서가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집을 구하는 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아 2는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아까 스티브가 언급한 아포리라는 동네가 있는 곳인데요. 아포리는 M3 이제 리네아 잘라 노란색 선이 M3 네 맞아요. 옐로우 라인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옐로우 라인이 산도나토에서 코마시나까지 가는데 진짜 끝 정거장에 바로 직전 역에 살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밀라노 완전 센터 아니고 밀라노를 벗어나기 아주 직전에 정말 가성비 좋은 동네를 찾다 보니까 아포리로 가게 되었고 그 집은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명이서 지내기에 정말 충분한 베드룸이 하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지금 그 집의 렌트비는 1,250유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보다도 지금은 이제 더 올랐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1,100유로로 1년 동안 계약해서 살았는데 저희가 나오고 나서는 그 집이 또 가격이 올라서 1,250유로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밀라노는 지금 계속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 못 살겠어 여러분이 진짜. 이제 1년, 2년 뭐 그 후에 오신다면 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과금 같은 부분은 집이나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집도 그렇고 예전 아포리 집도 그렇고 일단 인터넷 와이파이가 포함된 집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다 보면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집도 그렇고 옛날 집도 그렇고 수도세는 포함이 되어 있고 가스 대신에 인덕션을 쓰고 있는 집이어서 저희가 따로 내는 비용은 전기세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전기세가 이제 여러분 한국이랑 비슷하게 누진세 같이 이렇게 뭔가 붙는 것도 있고 뭐 밤에 쓰면 좀 뭐 차지가 많이 붙고 이런 그 되게 세심한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양을 써도 쓴 시간이나 요일이 다르면 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인 기준이고 전기를 소모하는 기계들을 참 많이 써요. 맥북, 애플워치, 뭐 충전기, 뭐 여튼 진짜 오븐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달은 150유로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그 전기세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구가 돼가지고 조금 뒤늦게 내긴 하는데 정말 많이 나온 달에는 2달 합쳐서 거의 300유로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멀쩡하게 쓰면 최소 한 50유로 정도에서 7,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마트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벨마님 특히 좋아하죠? 저의 좋아하는데. 사랑. 생필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띄워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물, 세탁세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이제 롤휴지, 다음에 샴푸, 린스,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달 100에서 한 130유로까지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쓰면 무궁무진하게 쓸 맞아, 수 맞아. 있고요. 안 쓰면 그냥 안 한도 쓸 수도 끝도 없이 있어요.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장지 한 겹을 쓰냐, 네 겹을 쓰냐, 그리고 키친타월 쓰냐 안 쓰냐, 맞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다른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100에서 130유로를 책정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필품에는 여성분들이 무조건 쓸 수밖에 음. 없는 생리대, 뭐 물티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저희가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여기는 파르마치아라고 약국에서 화장품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화장품들이 약국 자체가 마트 안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그냥 마트 장 보다가 스킨 토너 같은 것도 사가지고 쓰고 뭐 화장솜, 면봉 이런 것도 다 사서 쓰고 그리고 남성분들 면도기 쓰시잖아요. 네. 면도날도 이제 조금 세일한다 이러면 미리 6개월치 사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뭔가 다 포함한 다음에 이걸 월별로 나누면 100에서 한 130유로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 중에서 먹을 거를 다 뺀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셀룸과 앱을 꼭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세일 항목들을 꼭 확인한 다음에 생필품 이제 쟁여두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샴푸, 린스랑 뭐 휴지, 키친타올 이런 거는 세일할 때 아니면 안 사거든요. 뭔가 아깝잖아요? 이 생필품이 도대체 하나당 얼마가 하는지 감이 살짝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왔던 밀라노 장바구니 물가 영상을 보시면 이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가격인지 소개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겨울쯤에 한 번 더 장바구니 물가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또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공산품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한국이 좀 더 싼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이마트 이런 데. 다음 항목은 말이죠. 벨마가 가장 좋아하는 식비입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그런 장 보러 가는 날은 아주 힐링데이거든요. 씀씀이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몇 달을 살아보니까 이게 리밋을 두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주에 80유로라고 아예 버젯을 딱딱딱 정해서 한 달에 320유로 고정을 해두고 그거에 맞게 식비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장 보는 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코스트 오브 리빙 리뷰 자체를 저희가 쓰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특히 식비 같은 경우에는 줄이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뭐 이탈리아에서 저렴한 식재료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파스타, 뭐 냉동 피자, 그리고 냉동 야채, 고기 같은 것들을 사서 매일매일 해서 먹는다면 지금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가끔씩은 한식도 해먹고 그리고 또 제가 해산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새우, 연어, 오징어 이런 것들을 사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진 않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고 손이 커서 많이 하면 이제 제가 많이 먹고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적게 드시고 근데 또 이번에는 역전이 됐어요. 많이 드세요. 적게 먹고. 제가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식비에서 좀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자? 과자입니다. 맞아. 과자, 아이스크림 이거를 이제 많이 먹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자나 뭐 이런 군것질거리가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거를 싹 빼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줄어들 같아요. 수도 있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볼 땐 한 240까지 뭐 그렇게까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 보러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미친 듯이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한 통에 5유로 정도 해요. 근데 그거를 갈 때마다 2통씩 사오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값만 거의 10유로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유로면요 파스타로 만약에 식사를 해먹는다 치면 한 5개 해먹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식료품 장보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역시 저희의 장바구니 물가 리뷰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식비입니다. 외식비는 저희가 350유로를 잡았거든요. 여기 외식비 어떤 게 들어가냐? 일단 엠마님이 소확행이 매주 토요일 혹은 주말 아침에 크루아상이랑 커피를 먹어요.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파스티리아나 이제 바 같은데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는데 이제 그런 거 쓰는 거랑 이제 아페리티브 이거는 빠질 수 없죠. 아페리티브 놓칠 수 없죠. 이탈리아에 왔는데 아페리티브를 안 한다? 아페리티브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저녁 외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분이 난다. 나 오늘은 이제 저녁 외식 할 거다. 나 오늘 파업한다. 라고 하면 이제 저녁 외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총 포함해서 총 350유로를 잡아놨거든요. 이제 월 초에 구글 캘린더 인비테이션을 서로 보내서 뭐 오늘 이번 주는 진짜 이번 주 외식비 아껴놨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좋은 디너를 하자 이러면 미리 디너 캘린더를 보내가지고 그 주의 예산을 좀 이렇게 잡아두는 그런 편이에요. 이것도 쓰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밀라노 외식 물가가 진짜 비싸게 맞아요. 유명하고 레인지가 엄청 넓어요. 진짜 비싼 곳도 있고 맞아. 파인 다이닝도 있고 다음에 일반 뭐 그냥 가볍게 앨리스 피자 같은 것도 앨리스 있고. 피자 같은 것도 있고 뭐 케밥도 먹을 수도 있고 한식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중식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쓸 수 있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매주에 얼마씩 잡아놓고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스티브가 얘기한 그 항목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말 아침에 나가서 둘이서 각자 카푸치노 한 잔씩 먹고 브리오시 하나씩 먹는다 라고 하면 정말 저렴하게는 7유로 2명에 7유로 정도부터 주말 이 소확행은 솔직히 하프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좀 하프를 다니고 싶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곳들 막 로컬드도 줄 서서 먹거나 와 이거 진짜 빵 하나에 막 3.5유로씩 한다고 싶을 정도로 좀 비싼 곳에 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이서 갔을 때 한 15유로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주말 아침에 이제 저희가 좋은 곳에 가서 커피와 브리오슈를 즐기는 걸로 15유로 정도 잡고 있고 여행 오셔서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아침이나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싶다 하면 비슷하게 15유로 잡으시면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페리티보는 저희가 이제 아페리티보 최종 총정립한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페리티보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제 곧 올라올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페리티보란 영상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녁 전에 식전주로 가볍게 먹는 그런 거. 그런 이탈리아만의 식전주 문화예요. 그래서 칵테일 한 잔과 칵테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약간 핑거푸드가 같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음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페리티브는 보통 12유로에서 15유로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명이서 아페리티브를 한다. 그러면 한 30유로 이 정도로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게 피제리아죠. 피제리아 가서 그냥 오늘 약간 우리 이탈리아 있으니까 해서 그냥 캐주얼하게 나가서 저녁을 먹는다 치면 한 40유로 잡으시면 돼요. 피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한 30에서 35유로 정도로 가장 약간 낮은 가격으로 외식 기분을 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가면은 저희는 기본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뭐 마르게리타 하나에 디아볼라나 뭐 프로슈토 올라간 거를 먹으면 그 피자 값만 했을 때 한 25유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코페르토가 보통 2유로 정도 붙고 이제 음료를 하나씩 시키잖아요. 뭐 맥주 하나, 콜라 하나 이렇게 시키면 보통 한 35유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인이 가서 피제리아에 가게 되면 35유로 정도로 잡아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리스토란테나 오스테리아 같은 데 가서 프리모 하나, 뭐 세콘도 하나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0유로 가까이 갑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식비 계획이랑 외식비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이것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맞아. 근데 저희는 일단 5G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10.99. 10.99에서 총 11유로 정도 들고 저희는 22유로를 이제 한 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다양해요. 유학생들 오시면 와이파이도 같이 쓰니까 공유까지 포함되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보다폰을 쓰고 있는데 보다폰이 그냥 중간적인 금액인 거고 보다폰, 팀, 윈드뜨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통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5G라고 하지만 4G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벽이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다른 건물 두껍기 때문에 안 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비는 한국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스피드는 아니다. 중간쯤 하면은 한 사람당 한 15,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로 하면은 충분하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스피드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 지금 저희가 가입한 그 요금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한 달에 기가로 데이터 100기가 그리고 콜이 무제한이고 문자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이 10.99유로고 사실 이거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어요. 저희가 인터넷에 100기가까지 쓰지도 않고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가 조금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도착하자마자 일단 여기 현지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바로 개통을 해야 돼서 하긴 했는데 저는 예전에 팀을 썼었거든요. 그때 팀을 쓸 때는 더 쌌어요. 그때 한 6유로, 7유로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오른 것 같긴 하고 이제 조건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이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보다폰을 쓰긴 하지만 자기가 가입한 요금제의 디테일한 항목을 잘 살펴보면 제휴 맺은 국가에서 일정 데이터 한 10기가 정도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요. 저희가 가입한 요금제가 그거라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스페인 갔을 때 일정 10기가 정도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로밍 데이터 쓸 수 있는 맞아. 그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 보다폰이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은 내가 얼만큼 썼는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시간 사용량이랑 요금제랑 항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말이죠, 여러분.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가장 중요하죠. 유학생은 차가 없다. 뚜벅이다. 뚜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 이 밀라노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ATM이라고 부르는 교통회사, 근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TM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기권, 아보나멘토를 사실 수 있어요. 이 아보나멘토는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년을 살았을 때는 1년권을 끊었습니다. 1년권은 330유로고요. 이 330유로는 만 26세 이상의 성인 가격이에요. 할인을 하나도 안 받은 가격이 한 1년에 330유로가 되겠고요. 유럽 나이로 26세 이하의 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쌌던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있을 때는 학생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지고 200유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비슷한 가격일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그걸 꼭 확인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아보나멘토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보나멘토는 이제 여러 스팟이 있습니다. 뭐 첸트랄레역이라든지 밀라노, 두오모역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ATM 포인트가 있어요. ATM 포인트 가서 예약하시고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든 직접 가서 예약을 하시든 예약을 하셔서 꼭 방문 예약 잡으시고 가서 신청해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을 살고 나서는 이걸 연간권으로 할까 월권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어느 이제 동네에 가서 살게 될지 몰라서 혹시나 만약에 센터에 살게 되면 대중교통권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희는 지금 월권으로 끊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 먼슬리 가격은 39유로예요. 그래서 연간권을 끊는 게 당연히 더 경제적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몇 달을 머무를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39유로짜리 월권으로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마다 리뉴얼 충전을 하고 나서 갱신을 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갱신을 온라인 앱에서 구매를 하시고 결제를 하면은 이제 결제됐다는 알람이 오고 이제 앱에 뜨거든요. 갱신됐다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밸리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제 대중교통권에 금액이 넣고 충전이 되어서 디지털로는 얘가 이제 리뉴얼이 되었지만 이 실물 카드를 가지고 가서 지하철역에 보시면 토템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 토템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대고 밸리데이트를 꼭 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밸리데이트 하는데 거의 한 30초 걸리거든요. 기계가 많이 느려요. 매달 1일 날짜에 토템 앞에 줄을 길게 맞아요. 쓰고 있어요. 이게 영상이 있으면 제가 같이 첨부를 보여드릴 건데
길게 있어갖고 띠띠띠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너무 귀찮아요. 저희도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월간권 말고 그냥 몇 달 몰아서 충전을 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귀찮은 일인데, 만약에 밀라노에 계신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뭔가 말도 안 되게 사람들 줄이 길다 하면 대부분 아마 톱템 리뉴얼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사항은 ATM 사이트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탈리아어도 있고 영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버전으로 확인하셔서 이제 보면은 자세하게 있고, 이 아보다멘토는 이제 거리별로 뭐 맞아요. 다양한 그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사항을 남기시던가 거기에 있는 공지사항을 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행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이거 밸리데이트 하지 않고 그냥 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기권 아보나멘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걸 찍고 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버스나 트람 같은 경우에는 뭐 메트로야 스크린 도어가 있고 이걸 찍어야만 게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매번 찍고 타고 뭐 찍고 나가고 하긴 하지만, 트람이랑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타고 내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아보나멘토를 꺼내서 찍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야, 왜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안 찍고 다 무임승차 하나 봐, 나도 그냥 타볼까? 하고 그냥 타시잖아요? 그럼 바로 걸립니다, 여러분. 이 사복 검표원이거든요. 사복 검표원들이 있어요. 절대 무임승차 하지 마시고, 뭐 90분권이나 데일리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꼭 교통권을 구매하셔서 꼭 펀칭, 밸리데이트 하시고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곳 사람들도 무임승차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비용이야 말 그대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비용인데요. 뭐 쇼핑을 한다던가 내가 뭘 갔는데 사고 싶다던가. 저희 이제 무력의 끝판왕 차명우님께서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뭐 와이런에 가서 갑자기 운동화를 산다던가, 생일이라서 생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곧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빠네토네를 좀 좋은 걸 예약을 해서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 식비를 아껴서도 할 수 있지만 기타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사랑니를 뽑았었잖아요, 여러분. 사랑니 비용이 거의 뭐 한 100몇십만 원이 나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인당 300유로 정도라고 잡아두고 매달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뒀던 비용이에요. 저희 영상을 중간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밀라노 근교 여행을 다녀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뭐 제노바, 뭐 베르가모, 코모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다녀온 비용들이 바로 이 비용들을 남는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알차게 이렇게 다녀온 그런 여행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행 비용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일치기로만 보통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으로 둘이서 갔다 오면 한 200유로 정도 딱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비, 그리고 또 멀리 나갔으니까 그곳에서 또 좋은 오스테리아나 리스토랑테에 가서 식사 한 끼 하고 점심은 또 가볍게 하나 먹고 간식 사 먹고 왔다 갔다 기차 비용까지 해서 한 200유로. 뭐 그리고 뭐 관람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00유로를 잡고 가는 건데, 이제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밀라노에 살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 좀 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영상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소비라는 것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영상은 한번 참고로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 그 비용들은 2인 기준. 맞습니다. 2인 기준. 전부 2인 기준이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뭐 동거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명이 살 때 1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두 명이 살 때 200만 원이 드는 게 절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합쳐서 대략 한 달에 2인이 2,200유로 정도, 기타 비용 제외
이곳에서 먹고 살아가고 뭔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들로 봤을 때 둘이 합쳐서 2,200유로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1,300유로 정도가 이제 주거비였잖아요. 렌트비랑 공과금이었으니까 사실상 두 명이서 쓰는 생활비라고 하면 그게 900유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140만 원인데 이 140만 원이면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식재료, 뭐 외식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물론 140보다 많이 쓴 것 같긴 했지만 저희가 되게 여유롭게 버퍼도 많이 잡고 있고 또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간히 하는 문화예술, 체험 관람비 그리고 외식비도 넉넉하게 식료품도 넉넉하게 잡고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뭔가 유럽에 사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절약해서 사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전 영상을 계속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어떻게 좋을 것 사는지 같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사는 거면 이 정도 돈이 드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는 영상으로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마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지? 저거는 어떻지? 이런 식으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정말 많이 남겨주시면 스티브와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 댓글도 열심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루 이내에 다 달아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던 마음에 이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 짜오짜오. 짜오.